제가 그 자료를 쭉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예,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이 안 계시잖아요. 영부인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문에.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을 세 보니까 93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휴지통이 있나요? 지금 어디서 상하시는?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 4월에서 한 8월 사이에 그 살림이 들어왔는데 살림살이가 누군가 청와대 본관에 살림을 차렸어요. 가재도구 이런 게 많이 있단 네, 말이죠. 김치냉장고, 장롱, 화장대 막 이런 거요. 일반 집에 있어야 할. 네. 그런데 그게 위치가 관저면 대통령께서 사셨나? 본관에 있더라는 거죠. 본관 제2부속실에. 본관에 그거는 또 제2부속실도 아니에요. 본관에. 본관에 있는. 본관의 김치냉장고. 네. 남자다. 좀 이상. 본관 어디죠? 본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나와 모르겠다. 있죠. 왜 안 나와 그 있고. 목록에는 그냥 위치가. 잠깐만 여기서 연설비서관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냥 시계예요. 시계에 비디오가 장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그 연필 볼펜형 그러니까 몰래 녹음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녹음을 해야 그렇죠. 되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장치를 두고 찍으면 손님이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2부속실에서 그게 있었던 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본관에 살림살이가 있었고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네, 화장대. 또 화장대가 있었고 TV. 그리고 90만 원대의 휴지통이 있었다. 네, 휴지통.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신 거냐. 그래갖고 막 그 후로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저를 즉시 5분 발언 얻어서 비판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표창원 의원님이 표창원 의원의 추리력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거기에 유보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거기 그것만 있었으면 또. 침대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3개가 669만 원, 475만 원, 80만 8천 원. 3개. 그래서 이것도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669만 원 침대는 대통령께서 쓰신 거 이번에 문제된 거. 관저에 네, 있는 거예요. 그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위치가 좀 불분명해. 이게 다 관저가 아니고 본관이라고 지칭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서에 본관이라고 지칭돼 있었나요? 본관. 침대 2개가?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475만 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저도에 갖다 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휴양지. 네, 저도 휴양지 저도. 그런데 또 다른 쪽을 통해서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창고에 있다 또 이렇게 해명을 2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확인되진 않은 거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팩트들을 나열을 해보면 침대도 3개, 단순하게 3개라고 하면 일단 1인용은 아니고 6명 정도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5명. 왜냐하면 80만 8천 원짜리는 작은 싱글베드.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관의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을 나열해 보면 청와대에 누군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특검 수사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냥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진술로만 정황 증거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이 사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 보고 싶었던 핵심이 뭐였냐면 관저일지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본관, 관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본관이라고 얘기하는 칭하는 것들.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은 이른바 이번에 개방이 됐지만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청와대 건물 이게 그렇죠. 이제 본관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비서동 여민관이라는 비서동에서 따로 비서들과 함께 이제 접촉하면서 이제 집무를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은 본관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관저는 이제 관저와 사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저는 대통령의 원래 집.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구기동에 있는 사저. 요게 이제 사저고.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라고 하면 이제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관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침대라든지 뭐 살림살이. 예, 살림살이들은 본관이란 곳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관저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살림살이를 넣고 관저에 살림살이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관으로 거짓 기수를 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추측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게다가 침대 세계는 참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선이 경찰서장들 보면 이제 큰 이제 관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약간 방어 논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간이 침대 서장실에 갖다 놓고 이제 24시간 이제 근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저 혼자 폭로한 게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총무비서관 하시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만나서 하나하나 점검을 받았더니 이거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있을 수 없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대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그런 것이라면 되게 아주 작은 침대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접이식. 예, 접이식을 놓거나 국회의원들도 그 자기 방에 두고 있잖아요. 있죠. 네, 예, 네, 네. 자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좀 제가 외교안보 관련하여 문제가 돼서 별로 문제 안 삼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품 목록을 보면 이게 이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재밌는데 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요 얘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민희 의원님이 19대 국회의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고 저도 과연 이렇게 그 본관에 이런 살림살이가 왜 있었냐 궁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탄핵된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침대 문제, 여성 대통령의 침대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혹시나 좀 국민의 정서나 감정이나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세계 뭐 침대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또 하는 것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최민희 의원이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다시 공론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공론화한 게 아니고요. 트위터에 그렇게 썼었잖아요. 제가 한 게 네. 아니라 청와대가 이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몰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광화문에 전시를 하나? 요런 트윗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정권 교체가 돼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냥 공개를 한 거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드나들었고 실제 청와대에서 숙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안 근데 밝혀졌거든요. 요거는 표창원 의원이 좀 생각이 틀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또 싸우신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안 싸웁니다. 네. 아니 따로 서로 또 간에. 같이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죠. 서로 협치하고. 다른 의견은 다 이제 네. 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예, 국민들도 아마 그런 의견이 좀 갈리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침대 3개 정도 발견됐으면 이런 부분을 참모진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상처받은 또 일부 국민들에 대한 또 배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재현 의원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아니 사실 이 침대 문제 본질을 간단히 정리하면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금으로 침대를 사서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불편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이고 사적인 네, 영역이기 네.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가격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 침대 장만했거든요. 근데 600만 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상식 사회적 통념상 사람들이 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를 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거죠. 그것도 세 개나. 예, 예. 아, 근데 이명박 대통령, 이게 9년이라면서요,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침대는 어디로 갔나요? 아니, 그거를 모르세요? 기자하시는데? 그걸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국정감사 때 국회 운영위 아니, 의원들 그거 뭐 통해서 국정감사를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 아닌 것 기자는 같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또 국정과제 100대 가지도 물어보고 싶고, 뭐, 어제 뭐, 많죠. 저기, 그, 여야 대표회담, 네. 또 이것도 묻고 싶은데,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짚어놔야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하신 그 소위 몰카라고 한 촬영 네. 기능이 있는 시계의 행방이 지금 불명이라면서요? 어딘지 모른다면서요? 이게 제가 국정감사 때 김기춘 실장께 여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거, 몰카가 제2부속실에 있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적법한 처리란 9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9년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몰카는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그 몰카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촬영한 내용. 네. 그 부분이 현재 있어야 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로도 활용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핵심 증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쇼에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사라진 청와대 몰카 시계 혹은 그 파일을 알고 계시는 분 제보 받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100원에? 네 100원에 저받아? 추가로 주신다는 현상금을 저희들이 표창원 의원 개인적으로 먹을 건데. 네 제가 합법적으로 현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네.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을 세 보니까 93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아, 그런 휴지통이 있나요? 지금 어디서 사나요?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 4월에서 한 8월 사이에 그 살림이 들어왔는데 살림살이가 누군가 청와대 본관에 살림을 차렸어요. 가재도구 이런 게 많이 있단 네, 말이죠. 김치냉장고, 장롱, 화장대 막 이런 거요. 일반 집에 있어야 할. 네. 그런데 그게 위치가 관저면 대통령께서 사셨나? 본관에 있더라는 거죠. 본관 제2부속실에. 본관에 그거는 또 제2부속실도 아니에요. 본관에. 본관에 있는. 본관의 김치냉장고. 네. 그거 좀 이상. 본관 어디죠? 아니, 그리고 90만 원대의 휴지통이 있었다. 네, 휴지통.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신 거냐. 그래갖고 막 그 후로 뭐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저를 막 즉시 막 그 5분 발언 얻어서 막 비판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표창원 2014 의원이 년? 표창원 의원의 추리력이 필요한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조금 거기 또 유보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 그것만 있었으면 또. 침대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3개가 669만 원, 475만 원, 80만 8천 원. 3개. 그래서 이것도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669만 원 침대는 대통령께서 쓰신 거 이번에 문제된 거. 관저에 네, 있는 거예요. 그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위치가 좀 불분명해. 이게 다 관저가 아니고 본관이라고 지칭돼 있었고요. 아니, 그다음에 저 문서에 본관이라고 지칭돼 네, 있었나요? 침대 두 개가?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475만 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저도에 갖다 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휴양지. 네, 저도 네. 휴양지 저도.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쪽을 통해서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창고에 있다 또 이렇게 해명을 2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아직 그래서 지금 확인되진 않은 거고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팩트들을 나열을 해보면 침대도 3개, 단순하게 3개라고 하면 일단 1인용은 아니고 6명 정도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본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모르겠다.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그 있고. 목록에는 그냥 위치가 잠깐만, 본관에 여기서 있다. 연설 비서관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냥 시계예요. 시계에 비디오가 장착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설 비서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그 연필 볼펜형 네. 그러니까 몰래 녹음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녹음을 해야 그렇죠. 되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 앞에다 대고 이렇게 장치를 두고 찍으면 손님이 좀
그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 비서관실에서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제2부속실에서 그게 있었던 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본관에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있었고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네, 화장대. 또 화장대가 있었고 TV. 제가 그 자료를 쭉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예,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이 안 계시잖아요. 박근혜 영부인 대통령.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네.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